처음 스크루의 얼굴을 보았을 때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순간에 표정을 잃어버리고 멍해져 버렸다.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스크루를 바라보았다. 점심을 먹고 딸들과 산책을 하고 왔더니 남편 곁에 일본인으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얼굴도 낯설다. 그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마 3살 정도일 것이다. 옆에는 조금 큰 소녀가 있었다. 동생보다 2~3살 위다. 둘 다 같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같은 비닐 샌들을 신었다. 문은 활짝 열렸고 바깥에서는 개가 열심히 짖어댔다. 에드바르트가 얼굴을 바깥으로 내밀어 짧게 개를 꾸짖었다. 개는 바로 입을 다물고 현관 바닥에 엎드렸다. 두 딸도 어머니처럼 입을 꾹 다물고 스크루의 얼굴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구로의 전체적인 인상은 16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포동포동하던 소녀 시절의 분위기는 뒤로 물러나고 솔직하고 힘찬 윤곽이 그것을 대신했다. 터프한 성격은 옛날부터 그녀의 특징이었지만 지금은 곧장 정면을 응시하는 그늘없는 눈이 내성적인 인상을 더해 주었다. 그 눈동자는 지금까지 마음에 남을 만한 풍경을 목격했음에 분명했다. 단단히 다물린 입술에 볼과 이마는 햇빛에 그을려 건강미가 넘쳤다. 새까맣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곧장 흘러내렸고 이마에 걸리지 않게 앞머리를 핀으로 고정했다. 가슴은 예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았다. 그녀는 무늬 없이 파란 면 원피스 위에 크림색 쇼를 걸쳤다. 신발은 하얀 테니스화였다. 구로는 설명을 구하려는 듯 남편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에드바르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을 따름이었다. 그녀는 다시 스크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다. 지금 스크루 눈앞에는 그가 걸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아온 한 여성의 건강한 육체가 있었다. 스크루는 그 무게를 절실히 느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만한 무게를 갖는지 그녀를 앞에 두고 비로소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세상에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스크루를 바라보는 구루의 얼굴이 아주 조금 뒤틀렸다. 입술이 잔물글처럼 흔들리고 한쪽으로 틀어졌다. 작은 보조개가 오른쪽 볼에 나타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조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밝은 쓸맛을 드러내기 위한 사소한 굴곡이었다. 스크루는 그 표정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짓궂은 말을 하기 직전에 반드시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짓궂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단순히 먼 곳에서 하나의 가설을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다. 스크루? 그녀는 마침내 그 가설을 말로 내뱉었다.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맨 먼저 보인 행동은 어린 딸의 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마치 어떤 위협에서 아이를 지키는 것처럼 딸은 스크루의 얼굴을 올려다본 채 어머니의 다리에 몸을 꼭 밀착시켰다. 큰딸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만히 서 있었다. 에드바르트는 자매들 곁으로 다가가 상냥하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큰 아이의 머리카락은 짙은 황금색이었다. 둘째 아이는 검은색 머리카락이었다. 5명은 아무 말 없이 잠시 그 자세를 유지했다.
에드바르트는 금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구루는 흑발 아이의 어깨를 안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서 스크루는 혼자 섰다. 마치 그런 도구의 그림을 위해 포즈를 취한 것처럼. 그리고 그 구도의 중심에는 구로가 있었다. 그녀 또한 그녀의 육체가 그 프레임에 들어있는 풍경의 핵심이었다. 그녀가 맨 먼저 움직였다. 먼저 아이들을 놓고 이마에 올린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남편이 마시던 머그컵을 집어들고 거기에 남아있던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쓰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자신이 무엇을 마셔버렸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커피 줄까? 남편이 일본어로 아내에게 물었다. 부탁해. 구로는 남편 쪽을 바라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테이블 의자에 앉았다. 에드바르트는 다시 커피 머신 쪽으로 가서 스위치를 켜고 커피를 데우기 시작했다. 자매는 어머니를 따라 창가에 놓인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둘이서 그저 스크루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진짜 스크루야? 구로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야 하고 스크루가 말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유령이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야. 스크루가 말했다. 농담이라고 했지만 스스로 듣기에도 농담 같지 않았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구로는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 살도 많이 빠졌고 정말 어른스러워졌어. 아마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지. 그럴지도 모르겠네. 구로가 말했다. 그쪽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커피를 가져와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조그만 머그컵인데 그녀가 구운 것 같았다. 그녀는 설탕을 한 숟갈 넣고 저은 다음 김이 오르는 커피를 조심스럽게 한 모금 머금었다. 난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에 갔다 올게. 에드바르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식료품도 좀 사야 하고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됐으니까. 구로는 그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해. 뭐 필요한 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에드바르트는 호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벽에 걸린 차 키를 집어들더니 딸들을 향해 핀란드어로 뭐라고 했다. 두 딸은 기쁜 표정으로 곧장 벤치에서 일어났다.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들렸다. 아마도 쇼핑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이다. 스크루와 구루는 현관에 서서 세 사람이 르노벤에 타는 것을 바라보았다. 에드바르트가 차 뒷문을 양쪽으로 열어 적히고 휘바람을 불자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 짐칸에 뛰어올랐다. 에드바르트가 운전석에서 얼굴을 내밀고 손을 흔들었고 하얀 배는 나무들 저편으로 사라졌다. 두 사람은 잠시 벤이 사라진 언저리를 바라보고 섰다. 저 골프를 타고 왔니? 구로가 물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선 감색 소형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헬싱키에서. 어떻게 헬싱키까지 왔어? 너를 만나려고. 구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난해함 도형을 판독하듯 가만히 스크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를 만나려고? 오로지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핀란드까지 왔다는 거야? 맞아. 16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지금?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말을 냈다. 사실은 여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 이제는 너를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구로의 입술이 다시 눈에 익은 곡선을 그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해악의 울림이 섞여 있었다. 아하, 그랬구나. 내 여자친구가 이제 슬슬 나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나리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번 핀란드까지 날아오신 거야? 약속도 없이? 실제로 만난다는 보장도 없이? 스크루는 입을 다물었다. 보트가 방파제에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바람이고
그리 파도가 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먼저 연락하면 안 만나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설마? 구로는 놀란 듯이 말했다. 우리는 친구잖아. 옛날에 친구였지. 그렇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녀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호수에 눈길을 던지며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이 돌아오려면 2시간은 걸려. 그동안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녀가 앞머리에 꽂았던 머리편을 빼냈다. 앞머리가 이마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러자 좀 더 옛날의 구로에 가까웠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구로가 말했다. 이제는 나를 구로라고 부르지 마. 부를 거면 에리라고 해줘. 유즈키도 시로라고 부르지 말고 가능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불렀으면 좋겠어. 그런 이름은 벌써 끝나버렸다는 거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스크루 그대로 괜찮겠어? 넌 늘 스크루야. 그렇게 말하고 에리는 조용히 웃었다. 그거면 되지. 뭔가를 만드는 스크루, 색채 없는 다자키 스크루. 5월에 나고야에 가서 아우와 아카를 만났지. 아우하고 아카는 그대로 불러도 돼. 괜찮아. 나하고 유즈마는 원래 이름으로 돌려줘. 둘과 각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둘 다 잘 지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 하는 일도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나고야 거리에서 아우는 열심히 렉서스를 팔고 아카는 열심히 기업 전사를 육성하고 그런 셈이지. 그래서 넌 어때? 무사히 잘 지내? 그럭저럭 무사히 지내. 도쿄의 철도회사에 다니면서 역 만드는 일을 해. 그건 지난번에 풍문으로 들었어. 다자키 스크류는 도쿄에서 열심히 철도역을 만든다고. 그리고 현명한 여자친구를 두었고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아직 독신이네? 맞아. 넌 늘 자기 페이스로 살아가는구나. 스크류는 입을 다물었다. 나고야에서 둘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어? 에리가 물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 16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요 16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도 혹시 그 여자친구가 그러기를 권해서? 스크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 있다고 그 여자가 말했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해방될 수 없다고. 여자친구는 내가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로구나. 그 여자는 그렇게 느껴. 그리고 그 뭔가가 여자친구와 너의 관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마도. 스크류는 말했다. 에리는 두 손바닥으로 컵을 감싸듯 들어 올려 그 온기를 확인했다. 그런 다음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여자 몇 살이야? 나보다 2살 연상이야. 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아마 넌 연상의 여자와 잘 될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우리 모두는 온갖 것들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 이윽고 에리가 입을 열었다. 하나의 일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를 정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들이 따라와. 그렇게 간단하게는 해방될 수 없을지도 몰라. 너든 나든. 물론 간단히 해방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얼렁뚱땅 내버려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기억해. 뚜껑을 덮어 씌울 수는 있다. 그러나 역사를 숨길 수는 없다. 내 여자친구가 한 말이야. 에리는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가 창을 들어 올려 열었다. 그런 다음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타악타악 보트 부딪히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앞머리를 옆으로 쓸고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서
스크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가운데는 완전히 굳어버려서 벗겨낼 수 없는 뚜껑이 있을지도 몰라. 억지로 벗겨낼 필요는 없어. 거기까지는 바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어떤 뚜껑인지 그 정도는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에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두 손을 보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두툼했다. 손가락은 길고 손톱은 짧았다. 그는 그 손가락이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떠올렸다. 내 겉모습이 아주 많이 변했다고 말했지? 물론 나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 16년 전 그룹에서 추방당한 뒤 나는 한동안 5달에 걸쳐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았어. 정말로 심각하게 그것만 생각했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 거창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로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갔다고 생각해. 아슬아슬한 끝자락까지 가서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눈을 뗄 수 없게 되고 만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든 원래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그때 진짜로 죽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머리가 어떻게 되었던 것 같아. 노이로제인지 우울증인지 병명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 내 머리는 정상이 아니었어. 그건 분명해. 그런데도 혼란에 빠진 건 아니었어. 머리는 아주 맑았어. 잡음 하나 없이 고요했지. 그건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상태였어. 스크루는 침묵하는 에리의 두 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5달이 지나고 내 얼굴은 전과 많이 달라져 버렸어. 가지고 있던 옷을 거의 입을 수 없을 만큼 체형이 달라졌지. 거울을 보니 내가 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 물론 우연히 인생의 그런 시기를 만나 것 뿐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내 머리가 정상에서 벗어난 시기였고 얼굴이나 신체가 크게 변하는 시기였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계기가 된 건 내가 그룹에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었어. 그 일이 나를 크게 바꿔버린 거야. 에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스크루는 말을 계속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마치 항해하는 배의 갑판에서 밤바다 속으로 갑자기 혼자만 떠밀려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었어. 그렇게 말하고 스크루는 그 말이 얼마 전 아카의 입에 담은 표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는 한 호흡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